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오늘도 저희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인사이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댓글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테라의 김호수고요. 강정수입니다. 네, 우리의 박사님 테슬라 전문가 테슬라를 심층 분석하시는 강정수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부터 오늘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40명 가까운 분들이 라이브에 벌써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이 좋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내용?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죠, 네, 오늘? 네. 포리만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아쿠아님이 오늘 30명 넘게 우와 있다. 댓글은 그래도 1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윤은가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쭉쭉쭉쭉 인사 달아주시고 강정수 박사님께도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테라는 테슬라에 관련된 펀더멘털 분석과 기업 분석,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하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상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는 테슬라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많은 이런 오테라 좋은 콘텐츠가 있다라는 걸 알려달라고요. 박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항상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좀 여유를 좀 가질 필요도 요즘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일정이 계속 많죠. 네. 아, 바쁘십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사이버 트럭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게 시간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1, 20분 걸리는 게 아니라 한 서너 시간은 최소한 몇 걸리거든요. 시간 걸리죠. 몇 네, 시간.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또 뭐 관련돼서 지금 프로젝트 하시는 것도 계시고 네. 수업도 하셔야 되고 네. 또 회사도 있고 회사도 있으시고 아유 바쁘십니다. 저도 뭐 나름 바쁩니다. 바빠서 바쁘시죠. 하루에 방송을 막 4-5항씩 뛸 때도 있고요.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짝 공지를 해드렸지만 저희가 오테라 오늘 시즌 1의 마지막 라이브입니다. 네, 시즌 2가 근데 언제 시작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커뮤니티에 와서 뭘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뭐 맨땅을 파서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라이브를 진짜 매주 했는데요. 네. 실적 발표도 2번인가 한번 네. 분석을 해드렸고 계속 나오는 이슈나 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저희 구독자분들이 7,4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사실 뭐 8월 말까지 10,000명이 목표였는데 그거는 조금 아직 뭐 근데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일주일 네.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택 테슬라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벌써 왜들 이러시지? 78명 80명 가까운 분들이 벌써 오늘 막방인 거 아셔서 이렇게 막방인 거 여러분 아시고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신 겁니까? 그렇다면은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라스트 슈퍼챗 주시면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신나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분이 넘었습니다. 자, 오늘 뭐 한번 최고 기록 찍어보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오테라를 시청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박사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저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찾아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 테슬라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 요즘 뭐 삼슬라를 사야 된다. 아니면 테슬라 본주를 그냥 사는 게 낫다. 아니면 ETF를 사는 게 낫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과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또 토론도 해보면 재밌겠죠? 좋습니다. 천훈입니까? 훈천입니까?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테라 오늘 본격적으로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의 테슬라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밤. 자, 테슬라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0.8% 정도 올랐습니다. 233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도 23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걸 봐야겠네요. 5일 차트를 보시면 최근 5거래일 동안 210달러까지 거의 내려왔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210달러대까지 왔다가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오르고 하면서 240달러 약간 터치했다가 2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거나 사실 아마존부터 해서 알파벳, 메타까지 사실 빅테크들의 지금 주가가 안 하락이 좋아요. 돼요. 네. 그런데 가장 큰 하락폭을 맞은 건 테슬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일단은 한 210달러대에서 단기 바닥을 한번 잡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욕 시장 어제 사실 그렇게 또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뉴욕 시장도 안 좋고 우리 시장도 안 좋고 주식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는 뉴욕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금리 또 올릴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지 체크를 해봐야 돼.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별로 시장에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일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끝나고 나면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해서 엔비디아 실적도 좀 체크하고 가야겠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주가 얼마나 오를지 보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나오면서 뉴욕 시장이 이것 때문에 흔들렸거든요. 이러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디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도 낮췄고 미국의 10개 은행 정도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S&P가 신용평가사 S&P가 이번에는 또 미국의 5개 은행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 네. 무디스에 이어서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까지 또 미국 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니까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주가가 또 흔들렸습니다. 어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은행 신용등급 강등하니까 은행주들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벨리 내셔널 뱅크 오브 코메리카 뱅크 키코프 이런 종목들이 4% 5% 막 쭉쭉 떨어졌고요. 대형 은행들도 같이 떨어졌어요.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다 2%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주들은 어제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테슬라는 아까 보셨듯이 0.8% 올랐지만 아마존은 0.3% 떨어졌고 메타도 떨어졌고 근데 애플은 0.8% 정도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 수준 알파벳은 0.5% 상승 이 정도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노잼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도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함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마치고 왔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은 그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는 주가 지수가 올라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오늘은 떨어지면서 마감했는데 왜 분위기가 안 좋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뭔가 굵직한 업종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막 테마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초전도체 이번에는 또 맥신이라는 뭐 물질 소재 이런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어제는 또 일본 오염수 방류 이야기 때문에 반일 감정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주도 있나요? 테마주에 있습니다. 모나미라고 아시죠? 볼펜 모나미. 네. 하이테크시 우리가 예전에 일본 볼펜 많이 썼잖아요. 네네. 일본 볼펜을 많이 썼는데 이제 반일 감정이 생겨서 일본 볼펜 안 쓰고 모나미를 쓸 거다. 이러면서 이게 대표적인 반일 감정의 테마주예요. 미치겠다.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는 펀더멘털 왜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이건 테마예요.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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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슈가 있으면 반짝 오르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반일 감정주 찾다 모나미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러면서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런 양자 역학,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늘은 상한가를 막 쳤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시가총액도 크지도 않고 뭐 엄청 메인 주도주도 아니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간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요런 시장, 이런 테마주만 지금 따라다니는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든 뭐든 뭐 해외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 시장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벌써 130명이나 와 오셨다. 오늘 왜 그러시지 다들? 자, 디유님 반갑습니다. 디유님, 평택 테슬라님, 사트하고 하이랜드 언제 발표하나요? 나온다 하면서라고 하셨고, 뭐 기다리면 오르겠지만 멘탈이 힘드네요라고 평택 테슬라님. 그렇죠. 어쨌든 떨어져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빨리 바닥을 치고 쭉쭉 갔으면 좋겠다. 오늘 또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지난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콘텐츠 왜 시트까지 직접 만드나, 이거에 굉장히 지금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반응이 꽤 좋았어요.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로투원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미래 설계자 리얼 치킨보이님, 줍줍기회다. 지금 테슬라 역시 줍줍기회다. 주가 보시면 줍줍기회다라고 하셨고, 와이버케이님 안녕하세요. 와이버케이님 지난주에도 오셔가지고 저희 지난주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평균 단가와 보유 수량 이런 거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와이버케이님도 지난주에 깜짝 놀라셨죠?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오늘의 테슬라 주가는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박사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같이 여러분 주가가 안 좋을 때는 테슬라의 중장기 이렇게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펀다멘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곧 출시될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테슬라한테 금쪽 같은 선물을 줄 것인가. 정말 사이버 트럭이 대박이 나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장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라면 가격은 얼마 정도 형성될 것인가. 어떤 제품 전략으로 시장을 테슬라가 공략할 것인가. 나름 연구해 봤습니다. 좋아요. 자, 네, 디유님이 시트 직접 만든다는 영상 너무 좋았어요 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네. 체리피님, 형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보다 동생이신가요? 네. 자, 행복한 인생님도 오셨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이버 트럭에 있는 이 픽업 트럭이 갖고 있는 마켓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 잠재력이 어떻게 되는지,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한테 정말 엄청난 캐시카우를 오퍼레이팅 마진을 프로핏 마진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전체적인 나오는 자료는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 참조했습니다. 레퍼런스로 픽업 트럭스 리포트라고 해서 슈타티스타에서 나온 2023년에 나온 2022년까지의 픽업 트럭 시장을 정리를 한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단어는, 외워야 되나요? 네, 이 연간 픽업 트럭의 판매량이 미국에서는 370만 대입니다. 370만 대? 네. 370만 대 정도가 2021년에 팔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다.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만 370만 대고, 그리고 판매 근데 이 매출이 얼마냐면은 40억, 100억, 1,149억 달러예요. 1,149억. 네, 이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당 가격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높고요. 그래서 요 정도 팔리고 있다는 거, 370만 대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테슬라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즉 공략 가능한 사이즈가 한 370만 대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데는 제가 초록색으로 밑줄을 쳐놨습니다. 여기는 이 포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이어서 토요타, 그 다음에 쉐보레, GM이죠.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시장 크기를 보면 미국의 전체 자동차 승용차 그러니까 패신저 카 시장에서 이 픽업 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이 14.3%라는 거. 그러니까 대단히 크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크고 유럽은 0.4%.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2.2%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 유럽보다는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미국에 있는 픽업 트럭에 대비해서 약 30%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대중화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우선 이건 미국 시장에서 활성화가 될 거지만 저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도 나름 유의미한 판매를 이뤄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시장 크기라는 걸 또 기억을 하시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 1위부터 2위 업체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들 나왔어요.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현대도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포드, 토요타, 쉐보레, 램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텔란티스죠. 램은 옛날에 크라이슬러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MC 이것도 GM 거고 그다음에 닛산 이 정도의 차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나라별로도 봤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딱 세 나라예요. 북미, 멕시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랑 멕시코는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작아서 시장 점유율상으로는 그래도 15%나 17%를 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으로 보나 세일즈 기준으로 보나 20% 가까이 뭐 캐나다 정도 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사이즈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되게 시장이 그러니까 모델 3라든지 모델 Y라든지 이것은 유럽, 아시아, 그다음에 북미, 뭐 중국, 뭐 이러한 대형 시장들에서 다 판매가 골고루 되지만 사이버 트럭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이버 트럭 대단하지 않을 거야. 왜? 팔려봤자 미국에서밖에 안 팔릴 거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팔릴 텐데 거긴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잠재력을 얕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작게. 시장의 어떤 크기를 작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픽업 트럭이 갖는 게 뭐냐면 되게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다 보니까 하이 프로핏 가격이 어느 정도 높은지는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 프로핏. 그러니까 이거 근데 생산 비용을 이거를 대규모로 만들면 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인베스트먼트 큰 투자하지 않고도 큰 프로핏을 볼 수가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남는 게 많군요. 남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테슬라의 전체 프로핏에 긍정적인 만약 여기서 성공한다라면 그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 이 보면은 포드가 2021년 전 세계에서 판 매출의 20%를 미국의 픽업 트럭에서만 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죠. 놀라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는 여러분 유럽에서도 많이 판매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합작해 법인으로 파는 이 모든 것에서 패신저 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중형 세단도 있을 거고 무스탕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픽업 트럭에서만 20%의 레비뉴를 창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캐시가 여기서 흘러 들어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이버 트럭의 프로덕션 골은 지금 테슬라가 밝히고 있는 것은 연 50만 대 생산이에요. 네. 연 50만 대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숫자인데 당장 50만 대를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골입니다. 목표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한 35만 대 정도 생산될 거다. 그러니까 2025년 정도 돼야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2024년에는 내년 정도에는 35만 대 정도가 생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만 대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프로핏 마진이 크기 때문에 왜 이미 이 35만 대만 해도 여러분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 있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레저베이션이 150만 대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많으니 언제 이거 다 만들어서 다 파냐 그러니까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데파짓이 $100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아는 친구도 저거 $100 넣고 예약했더라고요.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그렇죠. 뭐 $10,000 뭐 또는 뭐 $1,000, $2,000, 뭐 $3,000 뭐 좀 그렇지만 10만 원. 고작 뭐 10만 원, 15만 원, 13만 원 정도 이렇게 냈다가 취소하지 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50만 대가 실수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기도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레저베이션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고. 이야. 제가 얘기하는 이 사이버 트럭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도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도색이 뭐냐면 근데 painting is expensive라고 해가지고 테슬라의 부대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테슬라는 싸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도색을 안 해서. 색을 안 칠해서. 색을 안 칠해서. 이것도 사실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좀 멋진 모습들 사실 뭐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너무
너무 짜증나게 조금 너무 머스클 그러니까 이 근육질적인 남성들의 마초적인 느낌이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딱 내 취향이야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만약에 2024년에 테슬라의 목표대로 35만 대가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35만 대가 팔리면 다 팔린다고 생각해 보죠. 아까 370만 대라 그러잖아요. 그럼 10대 중에 한 대는 테슬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버트럭.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나다니는 광고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워낙 특이하게 눈에 생겼고 확 띄니까. 눈에 너무 확 띄고 차 크기도 보면은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 보십시오. 이게 거리에 지나다니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사이버 트럭 on the street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릿에 있는 걸 이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합성 아니겠죠, 이거? 네네 합성 아니에요. 다 인증샷 찍고 네. 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 본 날 뭐 이런 식으로 이것 자체가 엄청난 SNS에 효과를 엄청 올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와, 뒤에 막 예측하겠지만 저는 판매량을 높게 보고 있고 생산량도 늘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나다니는 광고판이다.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 트럭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차가 도심에 지나다니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눈에 띄는 거 그것도 도색도 안 해가지고 이런 은색깔 같은 스테인리스로 난다라는 거 제가 사실은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이게 보여줘. 사실 또 몇 번 할 수 있는데 이건 오늘은 좀 건너뛰고요. 네. 특히 이 철판들을 어떻게 구부리는지 이게 어떻게 기가 팩토리에서 기가 프레스에서 만들어지는지도 사실은 놀라운 수준인데요. 여하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그래서 이 아까 370만 정도의 매년 새로운 바이어가 있는 시장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전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자극받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시장 한 400만 시장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지금까지는 픽업 트럭은 너무 크고 쓸데없어 가지고 그냥 도심에 살기 때문에 안 살려고 했었는데 사이버 트럭은 마음에 들어. 한국에서도 주문한 분이 계실 정도니까 그쵸. 사이버 트럭 때문에 전체 시장 자체가 조금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70만 대에서 10분의 1 정도라든지 여기서 50만 대만 먹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 사이버 트럭 할 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것이 첫 번째로 테슬라가 48볼트를 적용한 자동차라는 거예요. 48V. 48볼트가 적용하는 것이 테슬라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라핏을 올려냅니다. 왜 프라핏을 올려내냐?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이에요. 48볼트는. 여러분 원래 6볼트에서 12볼트로 올라간 것이 1960년대예요. 1960년대에서 자동차가 6볼트에서 12볼트 올린 다음에 2023년에서야 테슬라에 의해서 12볼트가 48볼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48볼트 이거 제가 이거 물리 찾아봤습니다. 과학 시간이네요. 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암페어는 내려가도 떨어지죠. 됩니다. 그죠. 내려가도 된다라는 건 뭐냐면 48볼트의 주변에 연결하는 전선줄이 있다면 전선줄도 얇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선줄도 얇아지면 거기에 구리가 비싸게 들어가는데 구리도 싸게 쓸 수 있고 그 옆에 예를 들면 열이 나니까 방열판 같은 걸 두는데 방열판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48볼트는 부품 수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48볼트는 여러분 외워두셔야 될 것은 사이버 트럭의 48볼트는 부품 수를 줄인다. 그리고 이 48볼트는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테슬라가 자동차의 역사를 바꿀 차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모델 2입니다. 저가 모델. 저가 모델이 나올 때 그 저가 모델에도 48볼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모델 Y나 모델 3에도 48볼트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48볼트는 부품 수를 줄인다라는 거고 부품 수를 줄인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고 부품 수가 점점 줄어들수록 그렇죠. 그리고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똑같은 자동차를 똑같은 가격에 팔게 되는데 비용을 줄여버리면 프라핏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남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48볼트로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 차가 이번에 만들어졌던 차인데 첫 번째로 만들어졌던 시리즈로 만들어졌던 차인데 이것이 48볼트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보니까 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통으로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정말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한번 뭘 설명했습니까? 지난번에 시트까지 만드는 테슬라에서 이 전선줄이
3km에서 그렇죠. 3km에서 모델 S 2012년에 나왔던 모델 S에서는 3km였는데 최근에 나왔던 모델 Y에서는 그것이 100m로 100m 줄었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네. 사이버 트럭은 사실상 그 메다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0m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m 미만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부품과 부품 사이를 모뎀으로 이더넷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대단히 혁신적인 거고 이 부분도 생산하는데 전선줄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조립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허. 그래서 생산 비용이 단일 시간당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도색을 안 해서 비용을 줄였다. 48%로 가서 저 비용을 줄였다. 모뎀으로 가가지고 이더넷으로 가서 부품과 부품 사이를 모델려서 비용을 줄였다. 다 뭡니까? 비용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다 테슬라가 가격을 띄워버리면 시중에 너무 비싸. 근데 우리가 너무 싸게 팔 필요가 없어. 왜? 그쵸. 포드 얘네들 비싸게 파는데 우리도 비싸게 팔지 다른 뭘. 픽업 트럭 걔네보다 비싼데. 조금만 싸게 팔지. 그치. 이렇게 해도 이게 많이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사이버 트럭이 나와서 판매가 될 경우에 테슬라 전체의 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총생산 이익이라든지 총생산 대비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익률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분기별 결산 보고에도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의 이거는 예측입니다. 저는 100만 대까지 갈 거라고 봐요. 2025년이나 6년 정도. 100만 대요? 네. 오. 왜냐하면 워낙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공장을 확대해서라도 사이버 트럭을 안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한국 시장에서도 사이버 트럭의 시장은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 픽업 시장은 안 열리지만 사이버 트럭이 열릴 거기 때문에 100만 대로 갈 거고 모델은 3개 내지 4개의 버전이 있을 거다. 그래서 3개, 4개 버전이 뭐가 될 것인가 보면 지금 현재 보통 싱글 모터냐, 두알 모터냐, 쓰리 모터냐, 그다음에 커바드 모터냐, 그러니까 즉 모터가 4개 있냐, 3개 있냐, 2개 있냐, 싱글이냐. 자 이거에 따라서 뭐 주행 거리라든지 레인지도 차지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뭐 0km에서 킬로미터 속도에서 100km까지 가는 이 제로 투 100, 제로 100 같은 경우에 속도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탑 스피드도 차이가 나요. 뭐 이걸 일일이 제가 이러한 스페시피케이션을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여러분 이거 검색하면 그대로 나온 거니까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거의 각각의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게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2020 올해 3년에는 어떤 모델을 내고 내년에는 어떤 모델을 낼까? 한꺼번에 3개를 다 낼까? 이거를 전망하는 것은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제가 읽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정도 가격을 생각을 해요. 싱글 모터는 한 4만 달러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알 모터는 5만 달러 형성이 되지.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다시 삭제했어요. 그래요? 네. 테슬라가 4만 달러, 5만 달러, 7만 달러라고 처음에 3 모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크바드 모터를 만들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4가지 모델로 추가된 건데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뺀 이유가 이거보다는 비싸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원가도 올라갔고 싱글 모터, 듀얼 모터, 3 모터에 여러분들 레인지가 다르다는 건 들어가는 배터리 팩의 양도 크기도 달라진다는 거니까 비용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던 것을 테슬라가 홈페이지에서 이거는 뺐습니다. 뺐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올해 7월 17일 날 이제 트위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X에서 포드 라이트닝 is a good 베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좋은 차다. 좋은 차네. 그러니까 포드 라이트닝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픽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되게 중요한 거예요. somewhat expensive. 이거 조금 비싸. 그건 뭐냐면 포드 라이트닝보다는 싸게 갈 거라는 거예요. 힌트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포드 라이트닝의 가격을 조사했고 그거보다는 좀 싸게 갈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드 라이트닝의 전기차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또 하나 근데 변수가 뭐냐면 포드 라이트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라이트닝이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포드 150이 들어가는 건 픽업이고 디젤 픽업이고 포드 150 라이트닝이 들어간 것은 여러분 전기차예요. EV죠. 이것의 가격을 100달러를 무려 10,000달러를 내렸어요. 할인해도 10,000달러 그냥 큰 폭으로 할인하는 거예요. 지금 포드도 인정하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 디맨드를 맞춰주려고 디맨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00달러 가격을 인하한 거에 이걸 붙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X에서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somewhat expensive다. 이렇게 10,000달러를 내려도 그것도 비싸다. 내려도
somewhat expensive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추론해서 제가 가격을 하면은 그러면 F150 라이트닝 가격이 얼마냐? 이것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5만 달러짜리가 있고 9만 2천 달러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일론 머스크가 somewhat expensive라고 얘기를 했는데 expensive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럼 5만 달러하고 9만 2천 달러의 모델에 따라 다른 거니까 테슬라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력에 있어서 저는 포드랑 리비안은 사이버 트럭이 완전히 이길 거라고 봐요. 리비안이 이거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그쵸. 이건 가격대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 가격에서 승부 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마진은 높습니다. 왜? 리비안이나 포드 150 라이트닝이 하지 못했던 비용 절감 48볼트로 비용 절감했죠. 도색을 안 했죠. 그다음에 모뎀으로 다 연결하면서 이더넷으로 연결하면서 비용 절감했죠. 이 3대 비용 절감 효과를 사이버 트럭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조금만 다운시켜도 그렇게 이익에서 손해 볼 게 아니라 그래도 캐시카우예요. 마진율이 높아요. 프로핏 마진이 높은데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 버린다 그러면 포드 150이나 F150이나 리비앙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사이버 밀리겠네요. 트럭이 압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죠. 자, 근데 보조금을 주는데 픽업 트럭은 8만 달러 미만의 정기 픽업에게만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8만 달러를 넘어서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달러를 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돈도 7,500달러를 주는데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7,500달러를 더 주죠. 그 15,000달러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2024년부터 픽업 트럭은 준다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네. 그럼 올해 사이버 트럭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럼 어떻게 버전을 갖다가 관리해서 프로덕트 팔레스를 쓸 것인가, 제품 정책을 쓸 것인가가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를 제가 큰 흔히 말하는 조건이라고 봤을 때 가격이 이제 최종적인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짜잔. 또 하나 제가 고려했어요. 이 사이버 트럭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 모델 X하고 유사해요. 크기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근데 모델 X가 얼마냐면 8만 8천 달러짜리 있고 9만 8천 달러 있고 10만 8천 달러 있어요. 아이고, 비싸. 대단히 비싸요. 네. 모델 X가. 근데 이 정도보다 그 모델 X하고 성능이 비슷한데 겉모양은 달라도 이거 그럼 준해서 가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기준적으로 바꿔. 근데 모델 X는 비용이 싸지가 않은 이유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비용이 싸지가 않아요. 왜? 연생산량이 5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5만 대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리비안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5만 대 생산해서는. 그쵸. 모델 X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보세요. 올해 35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내년이 35만 대인가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올해 테슬라는 두 가지 버전을 낼 겁니다. 하나는 가장 비싼 버전을 전 먼저 출연시킬 거라고 봐요. 사람들한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 어차피 8만 달러 미만으로 안 내려가는 차는 할인도 못 받잖아요. 어차피 보조금은 올해 없어요. 보조금이 없으면 여기다가 저렴한 싱글 모터를 올해 내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여러분? 싱글 모터가 가격이 가장 저렴할 건데 싱글 모터를 올해 내보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없죠. 올해는 홍보해야 돼요. 올해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버 트럭 플레이드는 모델 X 플레이드라든지 모델 S 플레이드처럼 4 모터스 크바드 모터입니다. 크바드 모터면 4개의 모터가 있으면 얼마나 빵빵하겠어요. 이거 10만 달러 정도에 제가 보기엔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10만 달러 정도 내놔도 이거 살 사람들은 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팔 생각 없어요. 그래도 보여주기 효과. 그러니까 보여주기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내놓을 거는 트리모터라는 거예요. 모델 3개짜리. 3개짜리. 이거 9만 달러 정도에 내놓을 거라는 거죠. 10만 달러, 9만 달러에서 가격이 나왔을 때 처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왜 얘네가 모터 하나를 안 낼까? 싼 거 해가지고 많이 팔아야지. 이거 비싼 거 팔아서 적게 팔까? 올해는 적게 파는 거예요. 왜? 생산량이 적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만 대나 100만 대를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게 만들 거기 때문에 비싼 거 중심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모델 3하고 크바드는 이 정도의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1000km를 간단 말이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4개의 모터를 갖고 있으니까 최고 속도도 빵빵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 잘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광고가. 그럼 2024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야 듀얼 모터가 6만 달러 정도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6만 달러에. 네, 저는 싱글 모터는 가능하면 안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싱글 모터를 테슬라가 얘기를 했었지만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저 사이버 트럭의 크기에 비해서 무게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쵸, 엄청 톤이 무겁겠죠. 넘을 거란 말이에요. 1톤이 최소한 넘을 거예요. 1톤이 넘는 걸 싱글 모터로 끌고 가려면 낑낑대면 타면 사람들이 만족감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힘이 저는 없네. 보급용으로는 두알 모터를 만들 거고 이게 6만 달러 정도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을- 7,500달러를 보조금을 받게 보조금을 되면은 때릴 수 있네요. 5만 달러 정도의 조금 넘는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 그 정도면 가격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픽업 트럭으로 얘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테슬라가 올해 만들었던 트리 모터를 9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가격 인하를 할 겁니다. 아, 얼마로? 8만 달러로. 8만으로. 8만으로 하면 또 7,500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8만 달러부터 아, 8만 달러부터였죠? 네, 8만 달러부터니까 보조금 기준이 9만 달러에 올해 내놓고 아. 트리 모터는 내년에는 9만 달러 거를 우리 가격 인하할게 10,000달러 정도. 네, 보조금 받아 이러면서 보조금 살짝 내려. 받아 살짝 내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트리 모터나 사이버 트럭의 듀얼 모터에서 제작비의 차이는 모터 하나하고 배터리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없어요. 이게 10,000달러까지 뭐 이게 지금 가격 차이가 차이가. 3만 달러잖아요. 3만 달러까지 들어가는 가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트리 모터를 많이 파면 말수록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사실 듀얼을 살까 하다가 트리가 가격 인하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옮겨갈 수도 있고. 옮겨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떼돈을 버는 차라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는 그래서 트리 모터와 듀얼 모터가 주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트리 모터의 가격을 올해는 처음에 소개할 때는 가격을 좀 비싸게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되는 것은 IRA 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부터 픽업 트럭은 보조금을 주니 내년에. 그때에 맞춰서 가격 인하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싸게 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해버리면 이거는 경쟁력이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 픽업 트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호. 저는 2024년부터야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생산량도 많아지면서 테슬라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될 것이다. 오호.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실적을 볼 때는 2023년보다는 2024년에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체 실적에서 이런 해가 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가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지,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어떻게 찜쪄 먹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카스토리엔님이 쿼드 모터면은 제로백이 2초 나오겠네요. 막 이러면서 슈퍼카가 아니라 하이퍼카 수준의 제로백이 나오겠어요.라고 네. 이야기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이 어쨌든 실제로 사이버 트럭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내년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올해 어쨌든 공개되는 사이버 트럭은 뭐 속된 말로 그렇게도 살 거예요. 졸라 멋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크바드라부터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하나 다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제로백 빵 나오고. 네. 응. 그리고 3 모터까지 나오면서 우리 이렇게 고급적으로 잘 만들었어. 너네 이거 성능에서부터 포드라든지 리비앙을 압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디젤 모터 굿바이 시킬 거야.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상대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해고 그러면서 주로 광고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거고 홍보 효과를 만들어낼 거고 어느 정도 또 팔릴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이것을 가격을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저가 모델인 듀얼 모터. 근데 저는 싱글 모터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싱글 모터를 타면은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 나고 불만 느낄 거예요. 실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기 파워가 때문에 없네. 차가 이러면서. 올해는 특히 싱글 모터는 안 낸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싱글 모터는 사실은 웹사이트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2021년에. 네. 그때 공개가 됐고 2022년에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나 그런데요. 그래서 싱글 모터는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쿼드를 처음 보여줄 것 같다. 네. 제일 좋은 모델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시험 테스트를 한다거나 안전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특히 자동차 이 주행 테스트하면서 유튜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방송도 그쵸. 많고 그러면서 후기하고 막 가격보다는 이거 타보고 나서 대박 막 이러고. 크바드 모터 타면은 거의 대박이라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모터 4개가 달려가지고 4바퀴를 그냥 다 돌려버리는데 네? 그러면 어디 산에 가서도 빠져도 그냥 솟아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픽업 트럭이 또 그런 그쵸, 맛이 그쵸, 있어야 되는 그쵸. 거니까요. 캠핑 가는데 물 건너 가고 4바퀴 다 막. 돌아가면서 빗보장도로 막 가고 막. 네. 응. 와. 그러니까 강력한
완벽한 파워를 보여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3 모터는 그래 우리가 좀 가격을 낮춰줄 테니까 $90,000 정도에 낮춰줄 테니까 이거 사라고 나올 건데, 그 다음에는 가격을 확 낮추는 방식. 그리고 듀얼 모터에서 $60,000면 거의 보급형 픽업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형님께서 사이버 트럭 타고 차박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여러분.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기 있다. 차박하고 있는 모습. 이거 한번 보시죠. 차박 가능하죠. 네. 가능하겠죠? 네, 이게 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하면은 지붕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쵸, 여러 그쵸. 옵션이 있어요. 뒤에단 심지어는 태양열을 다는 옵션도 있거든요. 그쵸. 태양광판. 네. 그걸로 또 충전하고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네, 것도 네. 있고. 네. 자, 여의도 주민님이 쿼드 모터면 2톤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2톤 넘습니다. 네, 3톤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겠네요. 무겁는 게. 자, 부산 베리팜님, 블루베리님이 48V 음향 카 오디오 사운드에도 오디오 사운드도 미친 듯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카스토리에님은 이분은 예약을 하셨대요. 3년 전에 3모터, 2모터 두 대를 예약해놨는데 빨리 나오는 거 받으려고 둘 다 예약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북미 수요 다 팔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려면 좀 걸리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5, 6년이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에는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가요? 네. 내년에 가능할까요? 네, 내년 하반기나 저는 2025년 초기에는 한국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정말 48V는 여러분 혁신이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4680 배터리도 혁신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카스토리님, 내년에 한 후반기 연말쯤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5, 6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청. 자, 여의도 주민 어마어마하겠네. 탱크네, 탱크야.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와, 탱크 같다, 장갑차 같다. 네. 그런 후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 과연 어떻게 올해 졸라 멋있게 공개될지 그리고 내년에 실제로 박사님이 예상한 것처럼 가격을 낮추거나 또 보급형 사이버 트럭이 나올지, 그러면서 시장을 완전해서 압도할지. 네, 시장을 저는 압도할 거라고 보고요. 압도할지, 돈 엄청나게 많이 벌지,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사이버 트럭이 엄청 멋있게 나와서 호평 일색이어야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카스토레이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카스토레이님. 만약에 받으시면 후기 저희한테 사진으로라도 보여주세요. 아셨죠? 저희는 못하니까.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굉장합니다. 340명이 넘게 지금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합니다. 저희 마지막이라고, 시즌1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동정표를 주시는 겁니까? 어쨌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최신 테슬라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꿈 유기농 두유. 친환경 자연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유. 콩의 고소함과 영양을 그대로. 이노푸드 코리아. 유기농 펫두유. 반려견을 위해 유기농 재료 듬뿍.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농 대두유와 유기농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꼼꼼한 선택. 이노푸드 코리아. 자, 오테라 여러분들, 박사님께서 오늘도 사이버 트럭에 관련된 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댓글을 열심히 달고 계신 사이에 박루시님이 무려 79,000원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아본 슈퍼챗 중에 가장 최고액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행복한 인생님도 10,000원. 와, 나비효과. 행복한 인생님도 10,000원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자, 박루시님이 항상 즐겁게 봤는데 오늘이 시즌1 막방이라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관종인 줄 알았는데 오테라 덕분에 그의 사업 수완을 재평가할 수 있었고,
테슬라는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 확신을 들게 해주셨어요.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 박사님을 못 잃어 이렇게 하시면서 눈물 유유해 주셨고, 저도 이제 연금을 테슬라 주식으로 할 겁니다.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트.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님도 너무 항상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행복한 저희가 인생님. 어떻게든지 후원자를 찾아가지고 광고주라든지 시즌 2를 그러니까요. 찾아내야죠. 여러분들 주변에 분들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가 시즌 2를 이어가면서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즌 2, 3 계속 연금으로 저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오테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300분이 넘게 오늘 최고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최고로 큰 금액의 슈퍼챗도 받았으니까 또 마지막 저희 테슬라 최신 뉴스 함께 확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 1위에서 3위 건재 떠오르는 테슬라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지난 2분기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식의 분석 기사를 냈는데, 독일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가 역시 각각 판매 대수와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어쨌든 시장 상위를 1, 2위를 다투는 매출과 판매 대수는 기록하고 있었고요.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이제는 힘들 것이다. 특히 도요타는 많이 힘들 것이다. 네네. 라고 늘 강조를 해주셨죠. 자, 현대차, 기아도 2분기에 186만 대를 팔아서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현대차도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저 들었어요. 그 기아차에 있는 현대차인가 기아차에 있는 레이를 전기차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 레이. 해외에는 보도가 됐는데 오늘 우리 그 뉴스 없죠. 네네. 레이를 그 박스카 레이? 네네. 레이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겠다. 현대차에서 저희 방송 들은 것 같아요. 전기차 저가형 중요하다. 저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레이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뭐 여하튼 레이를 그건 제가 외신에서 읽었어요. 네네. 네, 오늘 아침에 외신에서 읽었는데 전기차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더 기아 레이 EV 네. 사전 계약을 받는답니다. 그쵸. 정차도 전기차 나왔다. 있네요. 기사 있죠?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꼬마 레이 EV 순수 전기차 과연 효과 있을까? 신모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네. 저가형 모델 요걸로도 뭔가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현대차의 의지. 더 많이 파세요. 현대 기아차도 더 네. 많이 팔아서 저희한테 광고도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열심히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긴 그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델 2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해 제가 모델 2를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모델 2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질 거다. 근데 모델 2는 테슬라가 만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형 자동차에 테슬라에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는. 집대성된. 네, 집대성된. 그러니까 완전히 부품도 제어할 수 있고 자동차의 OS처럼 부품 하나까지를 테슬라가 다 만들어내고, 당연히 모델 2도 48V가 될 거고 여기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저가형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되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모델 2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특허를 내놨어요. 지금까지 기가 프레스는 하나씩 찍었거든요. 네네. 기가 프레스를 4대를 연결하는 것을 지금 테슬라가 특허를 냈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기가 프레스가 4대가 연결되는 건 뭐냐면 전방, 후방, 옆에 사이드로 해가지고 양쪽 이 4개가 동시에 쫙 찍었다 나오면 뭐가 되냐면 자동차 하나 그냥 나오는 거예요. 뿅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모델 2부터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페라리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쵸.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비용 절감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SCM을 하는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는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레이가 나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거에서 프라핏 마진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레이 만들어서 팔면 현대기아차는 손해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포드의 CEO가 뭐라 그랬냐면 3만 달러 미만에서는 도저히 마진을 못 남기겠다, 프라핏을 못 남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2는
저가형 자동차지만 수익률이 높은 왜 모든 기술력을 핵심을 다 집어여서 비용을 밑으로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가형 자동차. 네. 좋습니다. 라나님께서 댓글로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레이 전기차는 원래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그걸 또 해외에 많이 그렇군요. 팔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고. 외신에 나와서 저도 그냥 봐서. 네네. 네. 그게 뉴 모델 레이 뉴 EV가 나온 것 같습니다. 피글렛님은 포터에 이어서 전기차 충전기 자리가 없어지겠네 점점. 아 나 이러시면서 킬로수도 얼마 못 가는데 14시간씩 충전기 몰고 있을 것으로 예상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그렇죠. 우리나라엔 또 충전기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아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아까 말씀드린 뉴스를 계속 보면 어쨌든 현대차, 기아도 선방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선방을 해서 글로벌 판매 3위를 기록했고 2분기에. 자, 그런 또 다른 경쟁사들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르노그룹 이런 회사들은 수익성은 개선이 됐답니다. 수익성은 개선이 됐는데 그 회사들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대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는 작년보다 40% 우리가 확인했었죠. 40% 이상 늘어난 33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다. 가격 할인과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로 확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전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자동차의 판매 대수이고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그룹별로 자동차 그룹별로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는지에 대한 순위입니다. 랭킹. SNE 리서치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비아디가 역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28만 대, 거의 129만 대 정도를 판매했고 테슬라가 거의 90만 대 정도 2위, 그 다음 상하이 자동차 그룹, 그 다음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역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 스텔란티스, 현대차 그룹이 한 26만 대, 27만 대 정도를 팔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자동차 그룹별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순위, 폭스바겐이나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주로 팔고 있는 거죠. 그렇죠. 토요타가 특히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로 많이 땜질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그나마 전기차에서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테슬라는 역시 뭐 순수 전기차니까 비아디에 이어서 비아디는 또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BYD가 요즘 유럽에 진출했는데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BYD는 저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BYD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만들기 때문에 100% 전기차 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흔히 말하는 중저가 전기차로 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기차 업계 현황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겠다. 사이버트럭 모델 Y 신형 생산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번 달 말 8월 말부터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 생산 차종을 늘리고 있고 생산 능력은 기존의 25만 대에서 최대 8배 이상 키우는 방안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답니다. 자,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또 제조하면은 비용 절감이 되니까 네, 보조금을 있죠. 받게 되니까 네.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이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 능력 확대는 글로벌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기사들은 전문가들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모델 Y, 모델 3 이런 것들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고 텍사스 공장 증설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기차 수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생산도 늘리고 공장도 더 늘리고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또 멕시코죠. 멕시코 공장이 가깝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 공장도 미국 시장을 그쵸. 목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24년 말 2025년 되면 전 테슬라의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사이버 트럭으로 일단 한번 선빵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저가 모델 2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버블 되겠죠. 펌핑.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가 매수 찬스를 잘 노려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번에는
충전 인프라 전쟁, 반 테슬라 동맹 맞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사실상 북미 충전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거의 장악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반대 세력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와 BMW, GM, 혼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7개 회사가 충전 동맹을 발표했었죠. 얼마 전에. 충전 시장을 성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GM이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NACS 방식으로도 하고 있는 양자택일. 양자. 요 양 모두 걸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또 재밌어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어쨌든 도심 내에 일단 충전 차저가 많아야 되니까 도심 내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주요 거점에 급속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서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 동맹을 통해서 다양한 브랜드 간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테슬라가 NACS 방식으로 다 쓸지,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인사이드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실현이 되면서 이게 돈이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죠, 박사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렇게 뭐 맞벌 하는 것이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건데 하다가 결국은 NSCA로 통일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충전소도 이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가지고 충전소에 고객들이 많아지면 충전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고 그럼 충전소를 더 짓게 되는 이런 현상에서 테슬라가 트리거를 맞아버렸기 때문에 되게 급속도로 저는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 할 수 있는 곳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그런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EV고라든지 미국에서 큰 대형 독립형 충전소들도 지금 NACS를 지금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렇게 한다고 해서 매력을 갖지는 못할 거라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 인프라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주도권을 잡을 거라는 건 거의 뭐 저희 다 예상하고 계시죠? 오테라 구독자분들도요. 좋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아이폰 앱에서 시리로 자동차를 제어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이 아이폰 앱에서 애플 음성인식 인공지능 아시죠? 시리아 이렇게 하면 아시죠?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리를 통해서 트렁크 열기나 창문 열기 같은 간단한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생화학 무기 방어 모드 시리를 통해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명 깜빡이기, 경적 울리기, 창문 닫기 이런 걸 동시에 하는 패닉 모드를 설정하거나 아침 통근 전 자동으로 차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히터를 켤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설정할 수 있다. 아이폰 앱 시리로 테슬라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답니다. 재밌네요. 시리야 테슬라 따뜻하게 데워줘.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이런 거는 큰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센트리 모드 이런 것들이 되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모드잖아요. 여기서 감시 모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마트 장 보러 갔을 때 차를 주차해 놓고 마트 갔을 때 혹시 여기 누가 와서 툭 칠까 안 칠까, 또는 제가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 주차해 놨는데 여기 누가 와서 툭 치면은 그때 바로 알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을 센트리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테슬라는 그러한 모드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 앱하고는 이미 연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센트리 모드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고 센서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라나님이 시리는 며칠 전 업데이트 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게 테슬라에 연동되는 그 기능도 아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테슬라 버전 4 V4 슈퍼차저 영국과 노르웨이 등 유럽 8곳에 확대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영국과 노르웨이에 V4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추가로 설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슈퍼차저 충전기에 CCS2 호환 커넥터가 장착이 돼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전차종 충전하는 거 당연하고 다른 충전 타사의 자동차도 역시 충전을 지원하고 충전 속도가 기존의 버전 3는 250kW였는데 이걸 넘어서서 350kW 정도로 충전 속도도 훨씬 빨라질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럽에는 이제
사용 가능한 테슬라 V 버전 4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오스트리아에 있고 프랑스에 3군데 있고 독일에 있고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이렇게까지 네. 8군데가 그 버전 4 슈퍼차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세미 트럭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 보였는데 세미 트럭 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것처럼 세미 트럭은 정말 절묘한 믹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즉 미국에서는 이 코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코가 앞으로 크게 튀어나와 있는 이 트럭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디젤 엔진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앞에.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뒤에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침대도 놓고 뭐 탁상도 놓고 뭐도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도로들이 폭이 넓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트럭은 이 유럽에는 수출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도 수출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유럽처럼 도로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절벽으로 돼 있는 데가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밑에 모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열리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열리면 운전석 밑에 모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 딱 하나 정도 그냥 조그만 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들어가죠. 근데 세미 트럭은 되게 절묘하게 코가 나온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운전석을 되게 전면으로 앞으로 끌어내려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뭐 운전하는 게 어메이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희 말씀드렸죠. 운전석이 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유럽의 기준과 미국의 기준을 동시에 맞추고 있어요. 동시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하나로 유럽 시장도 공략할 수 있고 중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도 공략할 수 있고 네. 미국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 트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테슬라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트럭을 만들 때도 한 특정 나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트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세미 트럭은 정말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그 V4부터는 세미 트럭 충전소도 같이 연결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도 곧 세미 트럭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부터겠죠. 그거는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도 노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트럭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프랑스에서 그때 프랑스 슈퍼차저에서 세미트럭 충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찾아냈었는데 그러면서 그 관련된 영상이 또 펩시에서 이 세미트럭을 사용했던 거 후기에 대한 저희가 분석도 한번 해드렸죠. 그것도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 주민님이 화면으로 보니까 슈퍼차저 4 멋지던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으로 찾아보셨나 보다. 엄청 멋지게 슈퍼차저를 영국과 노르웨이다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7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테슬라의 내부 직원 잘못으로 7만 5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답니다. 유출된 자료는 일론 머스크의 사회보장번호를 비롯해서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 직원,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고객들이 테슬라 운전 보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수천 건의 불만 사항도 유출이 됐대요.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불만의 내용이 테슬라가 급가속이나 급제동했던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는 요거 내부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한 거에 대해서 요거를 고소했다라고까지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건 뭐 기업들마다 다 있으니까 다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재발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또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뉴스. 자, 이번에는 테슬라에서 또 화제가 난 이야기인데 여기에 또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에 연관되어 있는 분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좀 시간이 오래된 거긴 해요. 근데 지난해 3월 12일이었습니다. 1년 반 전인데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1시에 한인 남성, 우리나라 한국 남성 A씨가 뉴욕지 인근 고속도로에서 모델 3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받으셨대요. 충돌을 해가지고 중앙 분리대에 나무에 충돌을 한 겁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충돌한 충격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차량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A씨가 그 안에서 숨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사고였는데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폭주, 그러니까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서 그게 더 불이 붙어버리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급차가 오고 소방차가 왔는데도 그걸 끌 수가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자 A 씨의 아내이신 B 씨가 남편의 이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오작동을 했고 나무에 충돌해서 화염에 휩싸였고 결국에 그 열폭주 때문에 사망하게 됐으니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진에는 그때 그 차량이 화재가 전소가 된 그때 사진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저런 건 소송해야죠. 그렇죠. 네. 네. 확실하게 또 소송을 하시고 요거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이 테슬라가 잘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테슬라의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덩달아 또 호재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금호타이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테슬라의 타이어 공급을 늘리고 있대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폭스바겐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슬라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납품하기 시작했답니다. 좋네요. 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런 게 그러면서- 관련주죠. 그렇죠. 요게 테슬라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금호타이어는. 그러면서 금호타이어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SV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의 전기차용 제품인 마제스티 9 EV 솔루스 TA91이라는 타이어를 공급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하이 팩토리에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을 생산을 할 때 거기에 금호 타이어를 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디젤 우리가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타이어와 전기차의 타이어가 다릅니다. 그죠? 네네. 다릅니다. 전기차는 순간 가속도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더 무겁기도 하고 차가 그러면 마모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더 훨씬 내구성이 좋은 타이어를 쓰게 되는데 그거를 아마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하이산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에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하는데 요 19인치 타이어 모델 Y 후륜구동 상하이에서 만든 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금호 타이어가 아마 끼워져 있을 겁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여기 실적 보시면 최근에 금호 타이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매출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또 기가 막히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올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수혜주로 금호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350명 정도가 네. 최고 지금 시청 숫자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또 오늘 시즌 1 마지막 시간이라고 저희를 또 보시러 오셨군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 4, 5, 6, 7, 8, 6개월이네요. 딱 단년을 6개월간 했네요. 한 주도 안 쉬고 한번 해봤었는데요. 너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막 댓글 써주시고 뭐 이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저희가 이제 재정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게 부족해서 좀 쉬면서 네. 광고주도 좀 찾아보고 후원자도 좀 찾아봐서 프로젝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시즌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 보내주시면 박사님은 더 좋은 내용을 찾아서 지금 이미 뭐 얘기하실 것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럼요. 네, 많이 남아 있는데 요즘 테슬라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문가가 되시고 지금 책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책 궁금하신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조금 더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를 해서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도 함께해서 우리 박사님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는 걸 공짜로 그냥 날로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들 저희에게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즌2로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 분들 여러분들 마지막 박사님께 고생하셨다라는 박수와 응원. 호세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진행 잘하셨습니다. 댓글 지금 많이 달아주세요. 아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또 시즌 2로 언젠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